안녕하세요, 회사원입니다. 어제와 그제 영상에서 기수제 폐지로 아미의 평준화, 수직 계열화, 쉽게 말해서 기존 연예기획사가 하지 않던 티켓 판매 대행과 SNS 운영까지 하면서 이건 암표 근절과 본인 확인, 간소화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다음 티켓팅을 한번 기다려보고 그때도 똑같은 상황이라면 그때 불만을 터뜨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회사 입장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돈 밝히는 빅히트를 이야기할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까지 기수제 폐지 이야기할 때부터 생각해 뒀던 거예요. 믿으실진 모르겠지만요. 시작합니다. 빅히트의 자회사 BNX가 위버스와 위플리를 출시했습니다. 이게 지난 영상에서는 암표 근절과 본인 확인, 간소화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돈입니다. 위플리야 그렇다고 칩시다. 홈페이지에서 하던 거 앱으로 옮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버스가 참 재밌는 서비스입니다. 기존 SNS를 생각해보세요. 죽어가던 트위터를 케이팝이 살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팬들이 트위터에서 케이팝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죠.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아티스트 외의 정보도 마구 쏟아지는 데다가 나의 아이덴티티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팔로워도 있을 테니까요. 특히 소통이 팬과 팬, 팬과 소속사이지 팬과 아티스트의 직접적인 소통은 사실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위버스는 아예 대놓고 방탄소년단 TXT라고 규정 지어놨습니다. 게다가 아티스트가 직접 본인의 이름으로 글을 쓰고 댓글을 답니다. 트위터와 공카가 적절하게 섞인 느낌이죠. 그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미디어 탭 보셨죠? 각종 영상도 올라옵니다. 게다가 팬클럽 가입자를 위한 공간까지 만들어뒀습니다. 예전에는 짧은 글이나 가벼운 팬심을 표현할 때는 트위터, 영상을 보려면 유튜브, 아티스트가 직접 남긴 메시지를 보려면 공카를 가야 했다면 이제는 뭘 하든 위버스만 열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편하죠? 그래서일까요? 가입자는 벌써 150만 명이 넘었고 위버스에다 BTS 홀더 때문에 각종 스트리밍은 물론이고 트위터 활동까지 뜸해지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암이라면 정말 좋은 서비스죠. 자, 그럼 빅히트는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까요? 가입하시면서 약관 꼼꼼히 살펴보신 분 없으시죠? 그 약관, 제가 돈과 관련된 약관 두 가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제6조. 빅히트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광고도 게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디어 탭의 동영상을 보면 유튜브 링크도 있지만 자체 서버에 올려진 영상도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볼 때 광고가 걸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12조. 위캐쉬. 냄새가 나죠. 적립금 개념이라는데 이것이 단순히 다양한 활동에 대한 적립금이 될지 현금을 위캐시로 변환하는 것일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그런데 후자가 될 가능성에 대한 힌트가 어제 나왔죠. 어제 갑자기 방탄소년단 유튜브 채널에서 알림 받으셨죠. 럽셀콘 뉴욕과 유럽 공연 실황 트레일러였죠. 이거 재밌는 게 온라인 제공입니다. 채널은 애플 TV와 아마존 프라임 비디오 그리고 위버스죠. 위버스는 8월 중 공개라는데 무료는 아닐 거고 유료일 텐데 8월까지 활동만으로 위캐시를 적립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결국 현질로 위캐시를 사고 그걸로 보라는 겁니다. 현질로 위캐시를 사야 한다? 영상뿐만 아니라 포스트를 작성할 때 사용할 스티커, 글꼴 등등 온갖 것들을 유료화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다시 6조로 돌아가 봅시다. 광고를 마음껏 달 수 있죠. 제가 어제 마무리 멘트로 롯데 면세점에서 카드 찾는 거 보러 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광고 형태는 공중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롯데 면세점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공중파에 광고하려면 15초 제한입니다. 그런데 브이라이브 보세요. 2주에 걸쳐서 30분 이상 롯데 면세점이 노출되고 멤버들이 롯데 면세점 카드도 보여줍니다. 공중파 15초 광고와 브이라이브 2주에 걸쳐 30분 방송. 광고 효과는 어떨까요? 저는 공중파 15초가 더 낫다라고 확신해가지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같은 방식을 위버스로 가져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달방 조회수가 700만 안팎입니다. 위버스에만 올라온 영상은 조회수가 3, 40만 수준이죠. 아직은 브이라이브에 크게 미치지 못하지만 독점 콘텐츠를 만든다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롯데 면세점 광고와 다름없었던 지난 달방과 같은 콘텐츠가 위버스에 올라올 가능성도 있죠. 광고주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광고 채널이 될 겁니다. 브이라이브보다 훨씬 정확한 광고 타깃 설정이 가능하니까요. 빅히트는 이중으로 돈을 법니다. 광고주로부터 받을 테고 독점 콘텐츠로 아미들로부터 받을 거고요. 어제와 그제 영상으로 빅히트는 다른 기획사와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셨나요? 조금 다른 게 사실이긴 하지만 결국 빅히트도 기업입니다.
네, 최우선은 돈이에요. 진짜 곳곳에서 수익 모델을 만들고 있죠. 기존에는 없던 방식이라 제 개인적으로는 이 같은 수익 모델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지난 영상을 올린 뒤로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꼭 언급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덧붙입니다. 먼저 머스터 이후에 암표 가격이 더 올랐다. 암표 판매상이 신분증 대여도 같이 하다 보니까 가격이 더 올랐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아세요? 아니 그러면 빅히트가 암표 가격 오르지 말라고 본인 확인을 허술하게 해야 합니까? 빅히트가 왜 암표 가격을 신경 써야 합니까? 또 하나, 암표 파는 사람은 책임이 없고 사는 아미만 피해를 본다. 빅히트가 할 수 있는 건 철저한 본인 확인뿐입니다. 아미 평준화와 추첨제 등을 하니 앞으로 인증이나 본인 확인이 더 철저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암표상에게 빅히트가 책임을 묻지는 못합니다. 왜냐고요? 그건 경찰 수사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빅히트는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그런데 암표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손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추첨제도 암표를 없애지 못한다. 일본 보면 1인 2매인데 나머지 하나가 암표로 바뀐다는 건데 1인 2매든 3매든 필요가 없어진 표는 암표가 아니라 취소표로 바뀌도록 하는 게 현재 빅히트의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빅히트는 상시 모집, 아미 평준화라는 카드를 먼저 던졌습니다. 팬들의 불만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빅히트가 이를 계속 진행하는 건 돈과 암표 근절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돈만을 위해 진행되는 것이라면 그때가 바로 모든 아미들이 하나로 뭉쳐야 할 때가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